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20회 동영상에서는 방조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설명을 기초로 오늘 동영상에서는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17도 1902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오늘 판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가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0회 동영상의 내용을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조범은 공동정범과 구별됩니다. 방조범은 범죄라는 영화에서 조연인데 역할은 정범을 방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돕는 것입니다. 반면 공동정범은 주연인데 공동정범이라는 주연이 하는 역할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부릅니다. 둘째, 방조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방조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인 방조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넷째, 방조 행위는 정범이 기수 이후이더라도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있었다면 방조범이 성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도움을 주었더라도 사후 방조에 해당하여 범인 도피죄 등 다른 죄가 될 수는 있어도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후 방조는 방조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 1902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게시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된 동영상을 앞으로 침해 게시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은 배너 광고를 넣은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2015년 7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450회에 걸쳐서 침해 게시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목 등으로 침해 게시물을 검색하여 게시된 링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재생 준비 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침해 게시물을 송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갑의 링크 행위, 링크를 연결하고 게시하는 행위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죄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아셔야겠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이 받아볼 수 있도록 침해 게시물을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송신을 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클릭해서 수신하지 않더라도 업로드만 되면 이용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먼저 침해 게시물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 자체, 즉 저작권법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침해 게시물을 전송하는 주체는 해외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침해 게시물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연결 링크 게시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갑의 연결 링크 게시가 정범인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는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 갑의 행위가 혹시나 사후방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후방조는 방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방조로 인정되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죄는 운영자가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 행위의 종료 시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될 때입니다. 침해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있고 삭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작권의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되어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기수가 된 이후에 연결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러면 정범이 기수가 된 이후에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러나 침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업로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 링크를 게시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방조는 아니죠. 그러면 갑의 연결 링크 게시 행위가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갑의 행위는 어떨까요? 이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 13748 판결은 방조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시죠.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무슨 뜻인고 하니 이 판례는 정범인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해 놓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정범의 범죄 행위 업로드 및 게시 행위나 송신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조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를 변경해서 방조 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보시죠.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 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해서 게시하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링크 덕분에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정범의 이용 제공이라는 범죄 행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이 제공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전송받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링크는 정범의 침해 게시물의 이용 제공이라는 범죄 행위를 보다 쉽게 하였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게 하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강화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갑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링크 게시로 인해 침해 게시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중의 고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갑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객관식 예상 지문은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늘 소개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영리적 계속적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 행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판례는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방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